자, 내부는 뭐 어렵지 않죠?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보통 이제 내분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두 개의 정점이 있겠고 이 정점 위에 있는 이 두 점의 선분을 연결했을 때 이 선분의 A에서의 길이비랑 B에서의 길이비를 우리가 내분한다. 그래서 A, B로부터 M 대 N이 된다고 하면 여기로부터 M만큼 거리, B로부터 M만큼 거리 이 순서를 잘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BA로부터 내분한다 그러면 N 대 M으로 내분한다고 해야 되겠죠. 순서를 잘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 두 정점의 순서를 잘 안 지키게 되는 순간 집에 갈 수 있다. 공식 썼을 때.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죠? 요거가 x1, 요거를 x2라고 하면 요거의 P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2차원으로 연결되면 여기다가 이제 뭐가 붙는 거죠? y좌표 따로 해주면 되는 거고 3차원 되면 z좌표 따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이 직교좌표계가 상당히 쓰기가 편하다. 각각 따로따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하니까 쓰겠죠. 안 편한데 쓸 리가 없겠죠. 우리 수학자들이 극도의 효율충들 수학자들은 이제 뭐 귀찮아가지고 기타를 짜증나 다 공식 만들고 그래서 극도의 효율충들이 이제 수학자들이고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합니다. 수학자들 생각보다 그래서 계산 귀찮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게 되죠 항상.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답은 오겠죠? 일단 두 개 점이 있는데 A는 4,43 B는 마이너스 2,6이 되겠고요. 요거를 P점하고 Q점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 때 그 A랑 B가 있으면 이거를 좌표평면을 다 그리진 않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직선을 그어요. 이걸로 그냥 퉁쳐, 여기서. 직선 하나 긋는 거지. 그래서 쓸 때는 X좌표를 기준으로 작은 놈을 먼저 앞에 쓰고요. 그러니까 B가 여기 있는 거야. B가 앞에 있는 거야. 누구 기준으로 쓴다고요? X좌표. A는 뭐 여기 있다고 보는 거지. 이제 4,43.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직선으로 보통 한다. 귀찮아가지고. 이때 이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2대1. 여기 2대1이 되는 요 점이 뭐가 된다? P점이 되는 거고 A, B를 2대3으로 하는 점. 요런 점. 2대3이 되는 요 점이 뭐가 된다? 요 점이 Q가 된다. 그래서 이 PQ에 또 뭐를 구해라? 구한 다음에 중점을 구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중점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게 3이고 이게 더하면 몇이냐? 5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거 또 구할 때 이제 그림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재밌게. 거기 있는 대로 구하지 말고. 그쵸? 여기는 이제 P점 구하고, 그 다음에 Q점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구했죠? 중점 구했잖아. 맞아, 안 맞아? 이제 또 그렇게만 구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더하면 3이고, 이게 더하면 5니까 최속매수가 몇이 되는 거죠? 3하고 5면 최속매수 뭐가 되냐? 15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5등분에다 한번 해볼게요. B랑 A가 이제 15등분이 이렇게 된 거야. 15등분이 돼가지고 B하고 A가 그러면 P는 어디 있는 거냐면 15등분이니까 5대 10인 거예요. 이렇게 15등분 되는 거야. 이게 P인 거예요. 그럼 Q는 어떻게 되겠어? 15등분이니까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3만 곱하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9대 뭐가 되는 거야? 9대 6이 되는 거지. 여기 Q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가 5개가 있고 여기가 5등분 돼 있는 거고 여기가 5등분이야. 여기가 PQ가 9에서 5 빼니까 여기 몇 등분 되는 거야? 4대 있는 거 여기 6대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PQ의 중점이라 그러면 이게 4등분 돼 있으니까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에서 받겠지. 왜냐면 PQ 길이가 지금 4니까 5, 4, 6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B로부터 볼게. B로부터 보면 이게 몇이 되는 거냐면 이게 7이 되는 거야. A로부터 보면 몇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로부터 6 더하기 2니까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A랑 B로부터 8대 7점을 구하면 곧바로 PQ의 중점이에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 답은 아마 똑같이 풀었을 거야. 뭐 P점 먼저 구하고 내분점 써서 Q점 내분점 써서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점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한 번에. 뭐 그림으로 하면은 결론은 이 PQ의 중점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거니까 8대 7 내분점을 구하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우리 이렇게 풀잖아? 이게 훨씬 빠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림으로 그냥 그림이 막, 몇 단계 막 해가지고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림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하면 되겠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로 여기서 답과 똑같은 게 8대 7이 정말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부터 B로부터 8대 7이라고 했으니까 M 대 N이니까 15분의 그죠? 더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곱해서 28 이게 X좌표가 되겠죠? 또 15분의 Y좌표 8, 6에 48 7, 3, 21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제 PQ의 중점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은 15분의 10이니까 뭐가 되냐? 5분의 4가 되겠고요. 여기 15분의 27이니까 5분의 뭐가 되죠? 9가 되겠죠. 정답이 맞나요? 우리 서우야? 정답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등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요 3하고 5의 최소 분배수로 해서 나눴죠. 15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으로 쓰고 나는 이렇게 막 2차원으로 하면 보기가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X좌표만 봐가지고 이제 하는 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거 선생님이 이제 많이 풀다가 이제 생긴 뭐 팁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팁 같은 것들은 뭐 여러분 학교에서 뭐 잘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잘 가져가시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풀 수 있게 이런 게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지긴 하겠지. 아주 귀찮아지면 질수록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쓰면 좋다. 그래서 2차원 말고 1차원으로 그냥 해라. X좌표만 보고.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연습도 할 겸 몇 번 하나 풀어볼까요? 1-1번 하나 풀어볼까요? 3대의 내분점을 풀어보자. 뭐 잠도 깰 겸 공식 써서 필수 1번은 풀었고 해설이 있지 않은 걸로 공식 쓰는 걸로만 푸는 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공식을 안 쓰고 푸는 방법. 그 다음에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최대한 다른 풀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애를 씁니다. 기존에 있는 풀이는 뭐 뻔하잖아요. 뻔한 풀이니까. 그죠? 그래서 없는 풀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 선생님. 우리 하율이 공식 다 외우고 있습니까? 공식이요? 내분점 공식? 다 잊었습니까? 그거 알아. X. 뭐 잘 알도록 하세요. 공식을 이제 다 외워서 써야 되겠죠? 나는 외운 적은 없지만 선생님 뭐 외우지 않고 맨날 써있던 적도 많아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공식 빠르니까 공식 쓰세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시간도 없는데 3대1이니까 더하면 4분의 X좌표 3이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3A 플러스 3이 되겠죠? 요게 내분점인데 요게 B가 되겠고 요게 3이 된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준 거죠. 4분의 4니까 B는 몇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4분의 3A 더하기 3이 3이니까 4를 곱하면 3A 더하기 3은 12가 되겠고 3A는 넘어가면 9. A는 몇이 된다? 3이라서 A, B가 이렇게 공식 한 번 쓰면 나온다. 과연 이런 문제들은 몇 번에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을 딱 쓰는 문제는 뭐 여러분 앞장에서 어디선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식 그냥 대놓고 쓰는 문제들은 요즘 뭐 앞장 아니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주지도 않아요.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분점 뭘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놓고서 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두 점 딱 준 다음에 담대의 내분점을 찾으세요. 뭐 이건 거의 뭐 공식 놀이죠. 이 정도에. 뭐 수학이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데. 그래서 이렇게 공식 곧바로 쓰는 문제들은 많이 출제되진 않겠고, 그래도 나올 수 있다. 어디? 앞장에. 그죠? 우리 선생님께서 상당히 무시하시면, 뭐 이게 뒷장에도 있겠지만, 좀 너무 이제 우리를 무시하시는 거죠. 좀 이제 기분이 나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뒷페이지 넘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뭐로 봤다? 바보로 본 거다. 그 정도면 거의 이제 애들이 이제 바보로 본 거죠. 이제 기분이 나빠야 되겠죠, 이제. 너무 쉽게 되면. 이제 너무 쉽게 되면 우리 바보로 본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자, 필수 2번. 필수 2번도 내분점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항상 두 점이 나오죠. A가 2,5가 되겠고요. B가 7,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면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다? 내분하는 점이 이 내분점이 어디 있다? 1, 4분면 위에 있다. 그 얘기 뭔 소리죠? X좌표도 양수다. Y좌표도 양수다. 그러니까 내분점을 구한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렇게 t 대 1-t가 나오게 되면 t가 어디 범위 내에 있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음수가 나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도 양수가 되고 1-t도 뭐가 되죠? 양수가 돼야 되니까 t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0부터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분점인데 갑자기 음수가 나왔어. 뭐 들어본 적도 없죠? 두 점을 5대 마이너스 3으로 내분한다.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배울 적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둘 다 양수가 되니까 t의 값의 범위는 뭐 주어지진 않았지만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가 나와요. 내분점에서 음수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런 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분모에 오겠죠? 두 개 더한 게 더하면 몇이죠? 1이죠. 그래서 x좌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7t 이렇게 곱하죠. 플러스 2배의 1-t 이게 지금 x좌표. x좌표가 되겠고요. y좌표는 또 마이너스 t 이렇게 곱하면 5배의 1-t 이게 이제 y좌표가 되겠죠. 이게 이제 내분점이 되겠고 얘도 양수, 얘도 양수라고 하면은 둘 다 이제 1,4분면에 있게 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인가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7t에서 마이너스 20 빼니까 5t 플러스 2가 되겠고 얘가 x좌표고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t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5도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도 다시 배웠었죠. 언제 배웠죠?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죠? 다 쓰려고 배우는 거죠. 배운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t는 5t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요거는 5보다 6t가 작다. 6분의 5보다 t는 작다.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게 t가 마이너스 5분의 2부터 t가 6분의 5라고 쓰면 안 돼요! 왜 그랬죠? 왜 안 되죠? 얘가 0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1 사이에 있어야 돼. 요것도 연립해줘야 돼. 0부터 t가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연립해주면 얘는 1 안에 들어가 있죠. 뭐만 바뀌면 돼? 얘만 0보다 크다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되겠다. 그래서 세 개 다 합쳐볼까요? 그러면 세 개 다 합쳐서 한번 써봅시다. 처음에는 0부터 1까지. 두 번째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세 번째가 6분의 5보다는 작다. 공통된 범위하면 요 놈이 되겠네요. 이 놈이 다 있는 거. 그래서 답은 0부터 t는 6분의 5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계산이? 틀렸어, 그냥 계산? 안 틀렸죠? 그래서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뭐만 이제 옮겨놓은 건가면 내분점을 좀 쓰고
그 다음에 변형을 준 게 누구냐면 얘야. 뭔가 A 대 B로 이렇게 주지 않고 T로 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얘도 양수다, 얘도 양수다라는 걸 써서 T 값의 범위를 저렇게 주면은 찾아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 들어가요. 조금 이제 귀찮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문제는 1사분면이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뭐 2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에서 또 연립부등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내분점을 하나 껴놓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번역해서 출제할 수가 있겠다. 특히 얘를 좀 조심해라, 얘. t 대 1-t. 요거 나왔을 때 음수 막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틀리면 이제 또 하나 모릅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 되겠다. 뭐 밑에 문제 심심하니까 뭐 하나 풀어볼까요? 2-1번 하나 풀어보세요. 우리 축구 보나 졸린가? 우리 하율이 어제? 얘랑 축구 봤어? 아니요. 아니야? 잘 잤어? 뭐 예상했던 대로 아침 일어났더니만 프랑스가 이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슈퍼스타들이 다 PK를 놓치던데 보니까. 메시도 놓쳐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래도 넣더니만 뭐 음바페도 못 넣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후반전에 넣더라고. 하이라이트 봤더니만. 그래서 확실히 프랑스가 이제 첫 번째 우승 후보인데 전력이 너무 좋아서 1번 2-1번 내분하겠고 얘가 2사분면 위에 있을 때 t값의 범위 구하는 거죠. 공식만 쓰시면 되겠죠. 더하면 1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x좌표는 이런 식으로 x좌표 나오겠고 y좌표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그래서 연립을 하면 1-t가 양수 t도 양수 얘도 2사분면이니까 음수 6t니까 3t 빼기 6은 음수 얘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4는 양수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 그게 2사분면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 연립부등식 하면은 t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뭐 나오죠? 계산해봤습니까? 이게 좀 귀찮나? 여기서 t가 뭐보다 작다가 나오냐? t가 2보다 작다가 나오네? 여기서 뭐 나와요? t가 3분의 2보다 작다? 그럼 결론은 0부터 3분의 2까지가 나오겠네. 다 연립하면 0부터 t는 3분의 2까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알파 베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하겠죠. 요량이랑 더하면 몇이 되는 거야? 알파 베타는 3분의 2가 되나 보네요.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가장 이제 쉬운 내분점 문제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객구의 문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요게 이제 필수 이제 3번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문제다라고 좀 봅니다. 필수 3번부터가.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항상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는 그 팁도 알려주고 쭉 해서. 자, 정점 두 개가 나와요. 0,1하고 B가 뭐가 나오죠? 7,5입니다. 난 이제 직선 하나만 그어요, 항상. 그래서 X좌표 기준으로 항상 나요. A가 0,1인 거야. X가 0이잖아. B가 7이면 B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때 우리가 뭐를 해석해야 되냐면 이 연장선 위에 있는데 두 배의 AB는 BC랑 같다. 그러니까 AB 길이를 1로 보면 BC 길이는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좀 멀리 있는데 조금 AC 길이를 좀 당겨봅시다. 문제를 조금 더 당겨볼게.
A가 여기 있고 0,1이고 B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7,5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문제에서. 그럼 요 길이가 지금 1인 거야. 요 길이가 지금 1인 거야. A, B를 1로 놨을 때. 그럼 B 시계를 뭘 넣어줘야 되죠? 2로 둬야 되니까 B로부터 요거에 몇 배씩 가야 돼? 2배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C좌표가. 꼭 오른쪽으로 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B의 길이에서 C까지 갈 때 이거의 2배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의 2배로 가야 되니까 이거의 2배로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로 갔어. 이게 2배로 가서 여기가 C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1로 이만큼 가서 여기 C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그려야지 잘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 공식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좌표를 구하고 싶어, C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얘랑 얘로 내분을 썼을 때 얘가 나온다고 해야 돼. 옛날에 이제 외분점 공식 가르쳐줄 때는 외분점 공식 쓰면 됐는데 지금 안 배워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항상 얘기했지. 좌표 평면화를 시킨다는 건 좌표를 부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몰라 좌표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미지수를 쓰는 거지. 그래서 그건 내분 공식을 써야 되니까 A랑 C를 기준으로 내분을 썼을 때 B가 나온다고 해서 구해야 돼. 왜냐면 내분 공식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일단 요즘 외분 안 배워요. 우리 로이는 배웠지만 배웠죠? 일단 결론은 얘를 뭐 A, B라고 예를 들어서 놓을게. 그러면 A랑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지 B냐? 우리 하율아. A랑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지 B냐? 이게 나와야죠. A랑 C로부터 거리를 보는 거지.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C로부터 거리가 2니까 1대 2의 내분점입니다. 일단 내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 A와 C로부터 거리를 항상 보는 거지. 내분점.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C로부터 거리가 2이기 때문에 이 B점은 AC의 1대 2 내분점이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얘를 구해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C, D라고 볼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랑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면 얘가 나오냐? C하고 B를 1대 1로 내분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오는 거지. A가 이제 중점인 거죠. 여기가 이제 1이 돼. 이게 2니까 이게 1이 되겠죠. 또 당연하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 이렇게 뭐 굳이 뭐 2차원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대충 그려도 다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 놀이를 시험해야 돼. 그리고 내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몇 대면 내분점을 구하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없어요. 문제에서 그런 뭐 이상한 문제들은 이제 하수 문제들인 거고요. 상당히 그림 그려서 내가 몇 대면 내분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서 찾는 문제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면 A랑 C를 몇 대면 내분한다고? 1대 2로 내분하는 거지. 요거를 구하면. 그러면 1 더하기 2니까 분모가 들어가겠고 이렇게 곱하겠죠. 1 곱하기 A 2 곱하기 0이니까 이게 되겠고 또 1 플러스 2분의 Y좌표 1 곱하기 B 2 곱하기 1 요게 뭐가 된다? 요 좌표가 7,5가 된다 라고 해서 A, B를 찾는 거죠. 외분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나요?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죽었어요? 나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도 많이 찾았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1이잖아. 그치? 나 이렇게 공식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봐봐. 이게 7만큼 늘어났지? X좌표가 지금. 보여요? 지금 1 동안 X좌표 얼마만큼 늘어났어? 7 늘어났지? 그럼 2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더 가야 되겠냐? 14. 이게 21이에요, 여기가. 21입니다. 뭐, 이렇게 변수로 구할 때요. 약간 뭐, 공식을 굳이 막 공식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봐봐. 1에서 5까지 얼마 증가했어? 4 증가했지. 1이 4 증가한 거야. 그럼 2는 얼마 증가해야 돼? 8. 8 더하면 돼요. 13이에요.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뭐 공식을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뭐, 하여튼간 뭐, 공식을 써도 된다. 뭐, 프린트를 보면 이렇게 예쁘게 공식 썼죠. 근데 어차피 이게 다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왼쪽으로 가면 빼면 돼요. 오른쪽 가면 뭐 더 하면 되고, 이렇게 다 구하는 거지, 뭐. 뭐 그런 느낌으로. 봐봐, 여기서도. 이거 좌표 구할 때 봐봐. 7에서 0이 됐지.
7 빠졌지. 일로 더 가면 7 더 빠져야 되겠지. 7이 뭐 되겠냐? 마7이 되겠죠. 빠져야 되니까. 5에서 1, 4 빠졌잖아. 여기 4 빠지면 7 뭐냐? 마3이죠.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공식을 안 쓰더라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구했죠, 선생님은. 일단 뭐, 공식에 너무 집착하진 않았다, 선생님은.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일단 공식도 알고, 편법도 알고 다 알면 좋죠, 뭐.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계산식으로 해서 구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A 다 구했죠? 그래서 어디 있는 A 구하라겠죠? 양수 구하라겠잖아. 야, 얘는 누가 봐도 X좌표 음수잖아. 그래서 얘 구하는 거죠. 이 X좌표만 대충 봐도 얘가 양수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얘만 구할 거라고. 야, 0보다 왼쪽에 있는데 이거지. 음수겠지 뭐. 그러니까 X좌표 기준으로 하는 거있고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2배니까 C좌표가 21, 8 더하면 13이 되겠죠. 21,13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돼. 그래서 3-1번을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풀어보라는 거죠. 그림도 그려보시고. 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문제가 쉬워져요. 누가 보더라도 보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정도만 그리면 돼요.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X좌표만 딱 기준으로 그려도 충분히 푸니까. 그래서 요런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주는 편법들을 잘 흡수해가라. 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죠? 답안지에도 잘 없고 학교 선생님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어디 가도 잘 들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편법들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을까?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항상 선생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계산 안 하고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런 거 맨날 연구하고 학창 있을 때부터 귀찮아가지고 뭐 여러분도 같은 마음에서 봐요.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싶은 친구 없죠? 그런 이상한 마음 먹은 친구 있으면 빨리 마음을 내려놓고. 자, 여기는 이제 그림 그릴 때 B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B가 X좌표가 0이니까. B 쓰고 그 다음에 A 쓰면 되겠죠? B가 0,5, A가 6,1.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3AB는 2BC가 됐는데 결론은 이게 이게 2가 되면 3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2, 3, 2, 6, 3, 2, 6 되니까 AB를 2로 봤을 때 요거를 2로 봤을 때 3이 되는 만큼 떨어져야 돼. B에서 3. 그럼 왼쪽으로 3이 갈 수도 있겠고 1로 3이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겠고 이쪽으로 3만큼 갈 수도 있겠죠. 요만큼 가서 여기가 C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C의 좌표가 뭐라겠냐? 음수지. 그럼 얘인 거지. 얘인 거죠. 내가 X좌표만 보라는 이유를 알겠죠? 극도의 이제 효율성을 자랑하는 학원들도 X좌표 음수가 누구 봐도 얘잖아. 그죠? 아까 전에 느낌으로 보자면 봐봐. 이게 지금 2만큼 간 거잖아. 6에서 0까지 2만큼 간 거잖아. 6이 감소했잖아. 3만큼 감소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감소해야 돼? 9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왜냐면 2가 3만큼 감소하고 6만큼 감소하니까 1당 3씩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3만큼 감소하면 9가 감소하는 거니까 C좌표 마이너스 9일 거예요. 뭐 공식을 안 쓰더라도.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X좌표도 1에서 5로 됐죠. 얼마 증가했어? 4 증가했지. 그러면 이거가 1당 2씩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3 증가하면 6 증가하는 거야. 5에서 6 증가하면 몇이 되는 거야? 11.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공식 써도 돼요. 얘를 이제 A, B라고 놓은 다음에 내가 다양한 풀만 알려주는 거야. 얘를 실어 놓은 다음에 얘를 C 대 A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다라고 해서 C좌표를 그려도 됩니다. 공식을 쓰면. 이게 나와야 돼. 뭐 그림 줬을 때 3대 2 아니면 A랑 C를 AC로 가면 2대 3이 되겠죠. 순서를 잘 맞추셔야 돼요. 순서 잘못 쓰면 다 집에 갑니다. 그래서 C 대 A다 그러면 3대 2인 거야. A 대 C다 그러면 뭐야? 2 대 3인 거죠. 순서 깔면 좀 잘하세요. 그래서 공식 썼는데 왜 틀렸는지 보면은 순서를 안 맞춘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나는 아까 말했잖아. 이거 이렇게 계산도 안 한다.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냥 비례식으로 빠르게 그냥. 그래서 뭐 공식은 알려줬지만 선생님은 공식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 학창시절 때부터.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보이는데 뭐 이렇게 공식 안 써도 보이는데 뭐 굳이 공식을 쓰냐 뭐 이런 거였죠 선생님은.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은 공식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 좋아 보인다. 갖다 쓰세요. 아, 저거 계산 개꿀인데? 그러면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뭐 공식 뭐. 그쵸? 자, 필수 예제 4번으로 가면 평행사변형이 나오는데 이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몇 학년 때 배우죠?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행사변형의 정의,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 중에서 이 내분점을 써서 쓰기 위해서 가장 좋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냐면요. 평행사변형 성질에서 이 성질입니다. 뭐 잠깐 과거를 한번 좀 회상해 볼까요? 정의랑 성질이 뭐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평행사변형?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여서 아무 기억도 안 날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뭐 로이 좀 기억나는 거 있니?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이제 보통 이제 정의를 보자면 정의가 뭐야? 이렇게 되는 사각형은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자가 정의예요.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평행사변형 이름 안에 보통 정의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평행하다. 뭐가? 각각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그게 뭔 거야? 평행사변형인 거야. 그러니까 A, B랑 D, C가 평행하고 A, D랑 B, C가 평행하다. 이러면 무슨 사각형이 된다고요? 평행사변형. 이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 정의로부터 성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평행하다는 것들부터 정의는 A, B랑 뭐랑 평행하다? D, C가 평행하고 A, D랑 B, C가 평행하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됐고 성질은 뭐냐면 이 성질로부터 이 정의로부터 성질을 유도할 수 있는데 합동을 통해서 다 성질들을 유도해요. 합동.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딱 그으면 오랜만에 이제 과거 해당 느낌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줄 데가 없어요. 자, 이게 평행하니까 여기랑 억각이 돼요. 이렇게 평행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평행하니까 여기랑 또 억각이 돼요. 물론 A, B랑 D, C가 평행하니까 억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 되냐면 A, S, A, A, S, A 합동이 됩니다. 두 삼각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A, S, A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되는 변이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세모가 되겠죠. 합동이니까. X세모가 서로 길이가 같겠죠. 대응되는 변이니까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변이 같아요. 첫 번째 성질이 뭐냐? A, B하고 D, C 길이가 같아요. 두 번째, 세모 O, 대응되는 또 같겠죠. 또 어디가 같다? A, D랑 B, C 길이가 같다. 첫 번째 성질은 뭐냐? 합동을 통해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또 나오겠지만 요 대각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B하고 D랑 같고 A랑 어디랑 같죠? C랑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도 뭐가 된다? A랑 C가 대각의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B하고 D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질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그어요. 이렇게. 하나 더 그어서 합동놀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일단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그냥 같은 상태야. 합동 증명했어요. 요렇게 또 억각이 같아요. 여기를 뭐 네모라고 할까요? 네모. 그럼 요 두 삼각형이 또 합동이에요. ASA, ASA. 그 얘기는 요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길이 변이랑 여기가 같아요. 여기 길이 대응되는 데랑 여기는 같아요. 합동이니까. 이 둘이 합동이니까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2등분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성질이에요. 요거 있으죠. 평행사변형이면 OA랑 OC랑 같고요. OB랑 OD랑 같아요. 요게 뭐다?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한다? 2등분합니다 라는 성질인 거야.
이거를 내분점의 공식을 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세요. 이게 같으니까 AC의 1대1 내분점, 중점이 되겠죠? AC의 1대1 내분점과 BD의 1대1 내분점이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 자, 평행사변이 나오면 다시 한번. 평행사변이 나오면 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필수 예제 4번은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성질. 내분점. 뭐 여기는 뭐 내분점 쓸 게 없잖아요. 뭐 같다. 변의 길이 같다. 변의 길이 같은 거는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얘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단을 쓴다면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 있겠고 얘는 내분점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각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회상 모드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편의사변 봤는데 기억이 좀 나시나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근데 편의사변 정도는 요즘 유튜브만 쳐도 막 나올 거야. 나오겠죠 뭐. 잘 나올 겁니다. 유튜브만 쳐도. 뭐 내가 설명 안 해더라도 정 뭐 그러면 또 누가 또 우리 기다리고 있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또 잘 찾아주더라고요. 요즘은. 참 공부하기 참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일할 때도 인공지능 많이 쓰긴 하는데 참 뭐 귀찮은 거 다 해주고 선생님은 이제 하물며 이제 학부모님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도 이제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낼 건데 단체 문자 보내기 좋게 정리해서 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잘 해줘요.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요즘 이제 말로 하죠. 이제 얘가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주면 그대로 보냅니다. 이제 대충 보고 큰 문제 없이 잘 해줬네.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써서 보내는데 참 세상이 참 편해지긴 했죠. 옛날에 비해서 말만 하면 다 해줘요. 알아서. 그렇죠? 여러분 안 쓰고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좀 쓰니? 하이라?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그 공부 당연히 중요하죠. 공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이 시대에서 가장 익혀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나오면 다 써보세요. 게임만 맨날 다운받아서 새롭게 하지 마시고요. 그죠? 뭐 요즘 애들은 또 다운 새롭게 배웠지도 않던데 다 구간이 명관이라고 해서 옛날 게임만 하고 있던데 보니까 다들 그지? 뭐 새로운 게임도 잘 안 배우던데 약간의 지금의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빨리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고 써보고 그걸 빠르게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열릴 거예요. 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내 일자리도 뺏길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기회인 거야. 여러분 항상 얘기했잖아요. 기회는 위기랑 같이 와요. 항상 같이 오죠. 그래서 이게 준비된 친구들한테 기회인 거야. 준비가 안 된 친구들한테 어떻게 된 거죠? 위기인 거죠. 할 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미래에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더 많은 부자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옛날보다 진짜로 인공지능만 잘 이용해더라도. 왜냐면 인공지능이 여러 사람의 목에 일을 하잖아. 옛날에는 이제 기업체를 하나 이렇게 세우려면 나도 되게 머리가 좋아야겠지만 나를 도와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단 말이야. 특히 뭐 어떤 것도 필요하겠어? 좀 귀찮은 일들도 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지. 근데 이제는 귀찮은 일들은 다 누가 해준다?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똑똑한 애들 몇 명은 모여도 회사가 돌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얘기는 머리 좋은 애 잘 사귀어가지고 옆에 잘 붙어있으면 이제 잘 갈 수 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할 거면 그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 항상 얘기하죠. 뭔가 이제 떨어질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이제. 애가 이제 또 되게 똑똑한데 뭐 나는 벤처기업을 하나 사귈 거야. 뭔가 좋아 보여. 그럼 이제 빨리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인맥으로 이제 그죠? 나중에 크게 기업이 되면 공채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인맥으로 빠르게 이제 뭐 그런 시대가 열리성이 되게 높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래서 주변 친구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있으면 친하게 지내시고요. 그죠? 언젠가 도움받을 일이 꼭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겨요.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노는 친구들은 이제 놀 때 부르면 되고요. 크게 도움받을 일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놀 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뭐 어떻게 뭐 남을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자, 머리 잘 써보세요. 새로운 거 배우는 거를 인색해 하시면 안 돼. 뭐 배우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타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 뭐 인공지능 나왔으니까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면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내가 매번 얘기했죠. 그런 거 갖다 쓰시고요. 어때 우리 서우는 그런 거 잘 갖다 쓰냐? 바뀌면? 대부분 애들이 과거의 그것들 이제 그냥 했던 거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연구원이 꼭 집중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뭐의 중점과 뭐의 중점이 같다? AC의 중점과 뭐가 같다? BD의 중점이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안 된다? 되는 문제가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로테이션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시계에 보통 반대 방향으로 많이 돌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로테이션 하잖아. 여기가 A잖아? 그럼 시계 반대 방향 돌리니까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여기가 뭐야? D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고 가끔 이렇게 돌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어. A, B, C, D 이런 로테이션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뭐 왜 어떻게 AC 중점과 PD 중점이 같다고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테이션 매기는 건 없다니까. 그런 건 이제 도형의 도자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짓인 거야.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내가 도형에 대해서 참 무지했겠구나. 그래서 뭐 로테이션 하는데 A, B, C 이런 건 절대 없어. 그런 로테이션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쟤는 뭔가 도형에 대해서 좀 그렇다.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가 벌써. 이제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래서 AC의 중점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더한 다음에 A 빼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B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게 X좌표, Y좌표예요. X좌표, Y좌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BD는 X좌표는 2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여기 Y좌표는 2분의 8 빼기 1이니까 2분의 7이 되겠죠. 이게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A는 몇이죠? 보이죠? 그냥 A가. 안 보여요? 7이죠? 보이잖아요. 7 빼기 2 하면 5는 해야 돼요. 누가 봐도 B 보이죠? B 몇이죠? 4죠. 이런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다가 조금 응용을 시켜놨는데 좀 민망하긴 하죠. 아니? 안 민망하네? 그냥 AC 중점, BD 중점 같다. 왜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호로를 2등분 하니까 좀 민망하잖아. 뭐 대각은 갖다 쓰는 줄 알았더니만 저런 거 갖다 쓰는구나. 그죠? 그림을 안 그려도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죠? 그래가지고 잘 봐. 이게 좀 심심하잖아. 야, 누가 봐도 좀 재미없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엮어서 놓냐면, 마른 모를 엮어서 놔. 뭐를 엮어 놓는다고? 마른 모. 그럼 마른 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른 모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되는 거야. 이게 수직이 되는 거야. 이게 마른 모예요. 그럼 마른 모를 엮으면 뭐를 쓰기 쉽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른 모를 갖고 오면 누가 또 등판하는 거야? 내가 공식 2개밖에 안 배웠어요. 뭐 배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내분점밖에 안 배웠는데 이것도 이제 기억이 못한다는 건 되게 슬퍼지겠죠? 2개밖에 안 배웠는데 그래서 마른 모를 갖고 오면 거기서 누가 하나 끼어드는 거야?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이 끼어드는 거야. 왜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까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직이 나오는데 직방을 배우게 되면 이게 수직한 조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마른 모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거야. 왜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마른 모는 평행사변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같아요. 이 서로 이등분해요. 거기다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가지고 점과 점사의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4-3번을 보시면 보이나요? 마른 모가 나왔죠. 그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좀 민망하잖아요. 이 문제 좀 민망하죠? 좀 민망하니까 이제 마른 모까지 좀 엮어져가지고 조금 응용해서 낼 수 있다. 뭐 그렇다고 엄청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풀고 좀 쉬면 되겠죠? 엄청 어렵나요? 엄청 어렵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무게중심을 하고서 직방 조금 들어가다 보면 끝나겠네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아마 여러분들 가정통신문은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특강 관련한 거랑 뭐 우리 방학이 8월 3일이었죠. 그 관련돼가지고 뭐 특강이랑 같이 나올 것 같고, 특강이 몇이 없어서 여러분들 시간에 월수금은 무조건 한다고 치고 뭐 12시부터 하영률이 좀 높긴 한 것 같은데, 지금 12시부터 한 2시간 하고 열심히 쉬었다가 2시부터 7시까지는 또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서 공부하시다가 밥 먹고 7시에 또 와서 공부하고, 그죠? 방학 때 공부 좀 하세요. 집에서 이제 잠만 자지 마시고요. 집에 있으면 하나씩 퍼지겠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제 학기 때 미래가 좀 밝을 것이고, 열심히 놀았다, 이렇게 암울해지는 거죠. 이제 노는 거는 조금 줄이고, 공부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말에 좀 놀면 되지 않나요? 전 그러면. 일단 평일은 열심히 살아라. 뭐 주말은 모르겠지만 평일도 놀고 주말도 놀면 조금 힘들어진다,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은 특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선행도 많이 하는 애도 있는데 뭐 나는 뭐 방학 때도 놀았어. 따라가기 쉽지 않겠죠. 자,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죠? A는 음수라고 했는데, AC랑 BD의 중점이 서로 같다 안 같다? 같다라고 쓰겠죠? 그래서 AC 중점은 2분의 B-2가 되겠고, BD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게 X좌표. Y좌표가 끝이네요. Y좌표 쓸 게 없죠? 첫 번째 이게 나와요. 하나 나오죠. X좌표가 서로 같다. 중점 좌표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쓰면 되냐면, AB 길이랑 뭐가 같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AB 길이랑 AC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은 뭐니까. 그래서 요 중점 좌표 쓰는 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말은 뭐니까 AB랑 AC 길이가 서로 같다. 요거 두 점 사이 거리공식에서 많이 썼었던 거죠.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뭐를 구하면 된다? A랑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길이는 제곱하면 되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 AC 길이는 B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 제곱해서 갖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맞아. 그럼 이게 연립 몇 차 방정식이냐, 이게? 구하면. 보통 여기서 소거시키면 되잖아, 대입법을 써서. 그럼 연립 몇 차 방정식인 거야, 이게? 연립 2차 방정식. 여러분들 연립 시간 다 배웠죠? 위에가 1차식하고 2차식이 있는 경우. 얘도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데, B는 뭐가 되냐? B는 약 2에 없어지고 넘어가면 B는 A 플러스 4가 되니까 B 대신에 A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A에 대한 1차 되는 거 아니야? 보면 또 A 제곱 사라지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안 사라지나? 남네? 그럼 이게 A 플러스 4면은 A 플러스 6의 제곱으로 바뀌나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A 값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안 나오나? 그럼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16.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 더하기 36. A제곱 사라지네, 이렇게. 1로 넘어가면 몇 A가 되죠? 8A. 얘 다 넘겨. 70이 다 넘겨. 20에서 72를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0인가? 아닌가? 맞아. 망했어요?
이게 1로 넘어가면 8a가 되는 거고, 요 72 넘기면은 이게 20이니까 20에서 72 빼 마이너스 50이 맞죠? 그럼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약분 되냐? 바로 약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b는 뭐가 되는 거죠?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3에다가 2분의 8이 되겠지.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것 같아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도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얘가 좀 너무 민망하잖아. 민망하지 않아요? 안 민망하네. 그래서 뭐 점과 정사의 공식, 두 점사의 거리 공식 정도 좀 들어가 줘야지. 그래도 조금 문제가 연립 2차 방정식 가면서 좀 풀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필세지 5번 하고 두개 중심 배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또 내각의 이등분선 언젠가 배웠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배웠던 내각의 이등분선을 보자면 이렇게 ABC 삼각형이 있고 요 내각을 이등분했을 때 여기 변의 길이를 n 대 n이라고 놨을 때 여기 내각의 이등분선을 만나는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배우는 게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우리가 얘랑 평행하게 였다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요 둘이 평행하게 그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동의각으로 같아요. 이렇게 동의각. 여기랑 여기랑 억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나오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여기가 n이면 여기도 뭐가 된다?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요게 평행하니까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n 대 n이 되면 여기도 뭐가 된다? 그대로 연결되는 여기도 n 대 n이 되는 닮음이기 때문에 나오게 돼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그어졌을 때 요 양옆의 길이가 m 대 n이면 요 내려온 요 D점은 이 BC를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태보가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뭘 써야 되죠?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 구할 때 뭐 구한다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왜냐면 A, B, C를 줄 거니까. 그 다음에 D좌표를 구할 때는 또 어떤 공식을 쓰죠? M 대 N으로 내분하는 공식을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 다 쓰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도 쓰고 내분점도 쓰잖아. 가장 물어보기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걸 다 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각의 이등분선은 알아두세요. 양옆의 길이가 m 대 n이면 밑에도 m 대 n으로 내분된다라는 거. 요거를 갖다 쓰는 문제가 필수 예제 5번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는 다 외우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AB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AB의 길이는 A가 1,5고 B가 마이너스 2,1이니까 3, 4 X좌표 3 차이 나고 Y좌표 4 차이 나죠. 그럼 3, 4, 5가 되는 거죠.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C좌표가 7,3인데 그럼 X좌표 차이는 몇이 나는 거죠? 6이 나죠. Y좌표 차이는 뭐가 나죠? 8이죠. 6, 8, 10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6, 8, 10. 그래서 여기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양옆의 길이가 1대 2니까 얘도 몇 대 몇이 된다? 얘도 1대 2가 된다. 요게 이제 D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옆의 길이가 1대 2니까 1대 2. 그래서 B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그게 무슨 좌표가 된다? D좌표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점 사이 걸림공식, 두 점 사이 걸림공식. 일단 길이 구하는 거에 b를 통해서 내분 b를 구한 다음에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D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양력 곱하면 7 마사. 그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y좌표로 가면 1 곱하기 마3이니까 마3, 2 곱하기 되니까 2. 그래서 D좌표는 3분의 3이니까 1이죠. 3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1, 3분의 마이너스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뭐 전혀 다른 1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무려 거의 9번이나 썼는데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요? 일단 뭐 나중에 구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분점의 아파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무게중심으로 넘어갑니다. 무게중심 구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오죠. 중선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직관까지 배우면 더 재밌게 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무게중심도 뭔가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세 중선의 교점, 여기서 중점으로 떨고요. 자, 여기서 중점으로 떨고요. 중점으로 떨고요. 그다음엔 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요때 요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 G라고 부르겠고요. 뭐 알겠지만 이게 몇 등분 됐죠? 6등분 됐죠? 이 6개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 다음에 얘가 2대 내분점이 돼요. 몇 대 몇 내분점이 된다고요? 2대 1 내분점이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때리면 APN하고 ABC하고 닮음이 돼요. 뭐 어떤 닮음이 되느냐? 이 길이비가 1대 2가 되겠고요. 여기도 1대 2가 되겠고요. 요 A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무슨 닮음이 되냐면 SAS 닮음이 돼요. 그래서 이 APN이라는 삼각형과 ABC라는 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그 얘기는 이 P가 여기 각이랑 요 각이 같다는 얘기야. 닮음이니까. 여기도 같아요. 동의각이 같으니까 이 PN과 BC는 어떻게 된다? 평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평행하게 돼요. 평행하게. 그 닮음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1대 2가 되겠죠. 왜냐면 1대 2니까. 그래서 봐봐. 이 길이비도 여기도 1대 대응되는 변이니까 1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2가 돼요. 그럼 봐봐. 이 둘이 평행하니까 이 PGN하고 BGC도 닮음이에요. 왜냐면 이게 평행하니까 여기가 억각으로 받겠고 여기도 억각으로 같은 거니까 요 두 삼각형도 닮음입니다. 닮음인데 길이비가 1대 2기 때문에 닮음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게 또 1대 2 닮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닮음이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얘하고 얘가 닮음인 거야. 1대 2 닮음인 거야. 그 다음에 또 요놈하고 요놈하고도 1대 2 닮음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닮음놀이가 들어가는데 이 닮음놀이의 끝에 누가 있다? 무게중심이 있죠. 그래서 닮음에 대해서 나오겠고 그러면 이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1대 2B니까 여기 세모라고 놓을게. 세모라고 놓을게. 세모 대 X도 여기도 세모 대 X도 1대 2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길이비가 1대 2였으니까 이 대응되는 변도 1대 2. 여기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중선을 내렸을 때 이 중선을 2대 1로 내보라는 점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를 닮음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배우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닮음놀이가 한창 나오면서 닮음 하고 막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게중심 딱 나오고 닮음의 끝판왕으로 딱 나오면서
나오겠고, 여기다 이제 평행선과 넓이비까지 합쳐지면서 또 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뭐 중학교 잠깐 복습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뭐 배운 뭐 기억하는 거 있냐? 하여라? 뭐 그때 뭐 배웠었는데 선생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를 수 있잖아. 그럼 해봐봐. 이게 삼각형의 전체 넓이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요거를 내렸지. 내리면 이 밑변이 똑같아지지. 높이도 똑같아. 그러니까 요 ABM하고 ACM하고 넓이가 같을 거야. 왜냐면 밑변의 길이도 같고 높이도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해가 됐어? 그럼 전체 넓이를 6x라고 하면 전체 넓이는 6s라고 할게. 여기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넓이는 여기 3s가 되는 거야. 반띵 해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2대1이기 때문에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2대1이고 높이는 똑같아요, 또. 그래서 이게 2대1이 되니까 이쪽이 2s가 되고 이쪽이 s가 돼. 밑변의 길이가 넓이가 되니까. 여기가 3s라고 하면 요 전체가 2s, 요쪽이 s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요 2s를 보세요. 2s가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이 밑변이 같잖아. 또 높이도 같잖아. 얘는 또 반띵해서 가진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개 합쳐서 2s인데 ss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2s였잖아. 2s 대 s였잖아. 2대 1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도 반띵 되니까 이게 s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사실은 잘 보면 알겠지만 거의 넓이 중심 느낌이야. 넓이가 다 같아지는 거야. 넓이가 다 같아지는 거야. 이게 넓이가 완전히 이렇게 흑등분이 이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게중심 느낌보다도 느낌적으로 이제 넓이 중심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닮음놀이도 하고 넓이놀이까지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언제 배웠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여기서 우리가 쓸 건 뭐냐? 내가 이 세 좌표를 알아. A, B, C 좌표를 알았을 때 내가 이 무게중심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잘 봐.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면 일단 내가 뭐를 찾아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중선 하나만 그을게. 가운데 거 하나 그을게요. 가운데 하나 그은 다음에 요거에 2대1 되는 점을 그냥 찾을 거야. 그러면 먼저 어떤 좌표를 찾아야 되냐면 요 M좌표를 찾아야 돼. 이 BC의 중점을 통해서 M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걸 찾으면 A하고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분점을 몇 번 쓰면 나오는 거죠? 2번 쓰면 나오는 거야, 무게중심은. 왜냐면 먼저 M좌표를 먼저 구해요. BC에 구하고 그 다음에 요 AM의 2대1 내분점을 구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죠. 내분 공식을 2번 쓰게 되면 무게중심이 나오니까 여기가 내분의 활용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그러면 A 좌표를 이제 미지수로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x1, y1이라고 줄 거고 B 좌표를 x2, y2라고 줄 거고 C 좌표를 x3, y3라고 줄 겁니다. 그럼 먼저 차근차근 찾는 거야. M 좌표를 찾으면 이건 중점 좌표이기 때문에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는 거죠? 2로 나누면 나오겠죠? 그래서 M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y3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2대1로 내분한다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2대1이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냐? 주좌표 할 때. 분모에 뭐 들어있어? 2 더하기 1이니까 분모에 뭐 들어가 있어? 3이 들어가겠죠. 대학생 곱할 거야? 요 놈하고 곱해. 그러면 2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x2 더하기 x3 남을 거야. 그 다음에 1하고 얘랑 곱해. x1이 남죠.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옵니다. 아주 이쁘게 나와요. 산수의 평균처럼 나오죠. 세 개 좌표 더한 다음에 뭐로 나오나? 3으로. 그냥 산수의 평균이 나와요. 아주 이쁘죠? y좌도 똑같이 나와요. 공식 외우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나가던 강아지도 외울 수 있어요. 무게중심 좌표는 x좌표 다 더해서 3 나눠주고 y좌표 다 더해서 3 나눠주면 나옵니다. 3개 더했으니까 3 나눠줘요. 평균이에요. 아주 이쁘죠? 공식 이쁘지 않아요? 안 이쁩니까? 누가 한 번만 봐도 외워질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애들이 봐봐.
이제 문제 낼 때 정말 웃기게 내는 경우가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문제 내잖아. 애들이 너무 이제 공식 많이 놓잖아.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안 주고 어떻게 주는지 알아? 문제에서? 애들이 무게중심을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문제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BC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AN의 2대2 내분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개념을 아는 애들은 보는 순간 뭘 구하라는 줄 알아? 아, 무게중심 구하라는 건 알아. 근데 모르는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 내잖아? 다 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애들이 어떠는 거야? 개념은 없고 뭐만 외우고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 공식만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런 애 되게 많아요. 자, 문제 그런 경우 주면은 구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아, 얘가 개념을 잘 모르는구나. 공식만 외우구나. 그래서 진짜 그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로,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줬을 때 찾아보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무게중심 나올 때 또 많이 나오는 게 개념으로 무게중심 구하라고 안 주고 이렇게 개념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이거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 다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 b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점이라고 두고 또 마찬가지로 지울게요. 여기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q점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r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PQR로 삼각형을 만들어요. PQR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의 무게중심을 또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의 무게중심이나 ABC의 무게중심이나 같아요. 계산해보면 공식적으로 하면 이런 거야. 이것도 아는 놈들은 당연하겠지만 봐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뭐가 같다고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내분해야 돼. AB를 MDN 내분하고 BC를 MDN 내분하고 CA를 MDN 내분하는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나오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한 거나 ABC의 무게중심을 구한 거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 뭔 짓 해야 되냐면 일단 MDN 내분점 써요. MDN 내분점 써요. 두 번 썼죠? 여기 세 번 썼죠? 세 번 쓴 다음에 무게중심 공식까지 쓰면 총 몇 번 써야 되죠? 4번 써야 돼요. 알면 몇 번 쓸 수 있죠? 한 번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공식 유도하는 거는 내분점 쓰고 내분점 쓰고 내분점 쓰고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면 똑같이 나와요. 증명해주진 않을게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진짜 똑같이 나와요. 그냥 뭐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계산이잖아. 내분점 구하는 공식, 내분점 구하는 공식,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똑같이 A, B, C 무게중심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해주진 않겠지만 그냥 해도를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요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거 은근히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구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까지 개념하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게 이제 2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25페이지에 있는 거를 내가 이제 주구장창 설명을 한 거죠. MDN까지 해서 무게중심표 잃지 않다. 그러면 이제 문제 26페이지 넘어가서 하나 풀면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이번 단어는 굿바이를 해야 될 때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숙제가 많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죠? 숙제가 많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제하시고 개념도 한 땀 한 땀 다 증명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개념들을 다 증명해 보는 습관이 들면 수학 실력이 빨리 늘 건데 또 안 하겠죠? 안 하는 친구들은 또 뭐 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B, 마이너스 2A C는 1,7이 되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뭐다? 원점이다. 뭐 이런 문제들은 나오진 않겠죠. 뭐 이거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무게중심 뭐야?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다 더하면 B 빼기 2A 더하기 7 다 더하면 이거죠? 이게 뭐다? 원점이래.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예요. 연립방정식 하면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무게중심만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뭐 다른 거 엮어서 나오겠죠. 너무 쉽지 않아. 물론 앞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1번부터 4번 사이에 맞으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7은 0. 빼면 b가 사라지죠? 3a 빼면 마이너스 6은 0. a는 2. a가 2가 되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8. 자, 뭐 심심하니까 뭐 하나 풀어볼까요? 다 답정너를 알고 있지만 6-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답정너를 알고 있지만 6-3번은 뭐 답정너 문제긴 하지만 내분하는 점을 다 구하면 DEF고 GEF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했지만 우린 걔 구하지 않죠. 그죠? 답정너로 다 알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유제 6-3번 문제를 무려 4번의 통해서 구한 친구가 있다. 3과 고인의 농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니?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힘든 길을 갔니?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했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이제 암산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잘 나오는 게 암산 가능한? 암산 가능할 것 같은데? 선생님 해보니까 2, 뭔가 2, 마 1인가요? 암산하니까 6-3번은 그냥 나와요. 2, 마 1이 나옵니다. 다 더해서 3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암산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 쭉 풀어보시고요. 뒤에 숙제로 뭐 시험은 안 해도 된다. 정 어려우면 11번까지 한번 푸시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능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잘 안 풀렸다. 내가 앞에가 잘 돼 있지 않다. 뭐 유제 안 풀어주고 다 푸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죠. 오늘 좀 하다가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실제 왜 직선만 배우는데 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직선을 3개를 잘 합치면 삼각형이 나오고요. 직선 4개를 잘 하면은 뭐가 나오죠? 다각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모든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선이 만나면 돼요, 다. 평행하든지. 또 평행사변형도 직선 몇 개 있으면 되죠? 평행한 직선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4개 있으면 평행사변 나오죠. 직선 놀이에요. 도형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삼각형도 만들 수 있고 다각형도 만들 수 있고 오각형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직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때랑 좀 다르게 좀 있어 보이게 좀 시켜야 되니까 약간 느낌과 필링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조금 이제 이름부터 좀 합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또 누가 많이 혼용해서 쓰냐면 1차 함수라고 많이 쓰죠. 함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1차 함수고 방정식적인 관점으로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2개예요. 뭔가 어디서 발음하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번 단어는 그래도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함수적인 관점보다는 뭘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 방정식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이 공동수학 2의 함수가 또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수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방정식은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죠? 다 알겠지만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죠? 방정식은 해죠. 볼 것도 없어요. 근하고 해예요. 그냥 뭐 맨날 똑같아요. 1차 방정식 뭐 풀라 그러면 해 찾으면 돼요. 2차 방정식 풀라 그러면 해 찾으면 돼요. 3차 방정식 풀라 그러면 해 찾으면 돼요. 4차 방정식 풀면 해 찾으면 돼요. 그냥 방정식은 그냥 해 찾는 거예요. 3이 되는 x일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방정식인데 결론은 뭐야? 해를 찾는 거야. 이름적으로 좀 풀어줄게요. 아마 이런 설명 잘 안 해줄 거예요.
근데 해를 찾는 건데 중요한 건 해가 무수히 많아. 해가 뭐라고? 무수히 많은 거야. 해가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우리 서우한테 내가 오늘부터 야, 너 오늘부터 해 다 써. 그러면 이제 서우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있어도 끝이 나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있어도 끝이 없어. 이렇게 너무 무한계가 돼버리면, 해가 무한계가 되면 해를 다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무한계가 늘어나면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해요. 자, 무한계가 되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실수가 무한계가 있잖아. 자, 나는 실수가 무한계가 있는지 모른다. 유리수도 무한계고 무리수도 무한계인데 이제 무한계가 있잖아. 그때 우리 실수를 뭐로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수직선을 표현하잖아. 무한계를 뭐로 하나 끝낸 거죠? 무한계를 뭐로 끝낸 거야? 선 하나로 끝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한계를 표현하라 그러면 그 무한계를 다 뜯어서 표현할 수는 없어. 뭐 1,2해, 뭐 1.0000001, 2.00001해. 이거 다 쓰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게 무한계가 되면 우리가 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쉽냐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쉬워. 항상. 왜냐면 무한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해가 무한계인데 그거 어디 다 씁니까?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사서 못 써요, 여러분들이. 자손에 가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계의 해들을 다 뭐로 만드냐면 좌표로 만들어. x, y 헤드를. 그래서 그 x, y를 어디다 찍는 거야? 좌표 표면에 다 찍는 거야. 헤드를. 그 무한계 헤드를 다 좌표 표면으로 찍는 거야. 찍었더니 그 헤드를 좌표 표면에 다 찍었더니 어떤 모양이 되더라? 어떤 모양이 되더라? 직선 모양이 되더라. 그러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헤드를 다 찍었는데 좌표로 무한계가 나왔잖아. 그 무한계를 다 찍어서 이게 우리 좀 어려우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부정방정식 조금 배웠어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찍었을 때 직선 모양이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근데 이 무수히 많은 해를 찍었더니만 원 모양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부르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달라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뭐 기하 같은 거 배우면 갑자기 이런 점들을 찍었더니 타원 모양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헤드를 찍었을 때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방정식은 해를 구했다는 거야, 결론은. 근데 무수히 많은 해가 되는 거지. 그거를 찍어서 그래프로 그렸더니 직선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우리가 x축, y축을 쓰니까 x, y식으로 표현이 되겠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썼어 내가. 이런 방정식을 썼어. 여러분들이 이거 만족하는 거 첫 번째 뭐 있을 것 같냐? 해 만족하는 거 우리 하여라 1이랑 2? 1이랑 2 하면 6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되잖아. 또 뭐 있겠어? 뭐 내가 여기다가 뭐 0이었으면 마이너스 6 뭐 이런 거 되지 않겠니? 아 0이었으면 마이너스 3이겠구나. 뭐 이런 거. 해가 무수히 많잖아. 아니야? 몇 개 없어? 끝도 없이 있지 않아요? 이걸 다 뭐로 찍는다고? 좌표로 만들어서 찍는다. x, y를. 그게 다 연결해. 그럼 뭐가 나온다고? 직선 모양이 나온다. 그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자, 들어와서 보세요. 우리 오늘은 이제 어제 못 왔기 때문에 풀고 계시고 일단 얘네 수업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다 찍었을 때 직선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고 이건 방정식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 방정식을 유도할 때 우리가 직방을 유도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 점과 기울기를 알던지 또 뭐였죠? 두 점을 알던지 그런 방식이 나오네요. 처음 때 배워요. 첫 번째, 한 점과 기울기를 알았을 때 한 점을 첫 번째, 이거 잘 들어야 돼. 한 점을 x1, y1 기울기를 m이라고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거를 만족하는 점이 한 점이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무수히 많은 점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점으로 나올 때는 얘를 한 점으로 표현 못하고 뭐로 표현해야 돼? 방정식적인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자 봐봐,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잘 이해해야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런 이 개념 설명이 이 한 점이 이렇게 지나 여기 A점이라고 할게. 이게 x1, y1을 지나고 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직선 위에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 여기 이 점 위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하여간 여기 점 무수히 많이 있겠죠. 이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xy 직교 좌표를 있으니까 이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x, y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이 x, y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의미하는 거야. 어떤 점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x, y가 어디 있든 간에 항상 일정한 걸 찾아야 돼. 뭐를 찾아야 된다고? x, y가 지금 저 위에 있는 모든 점이야.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걸 찾아야 돼. 그게 뭐냐? 직선에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울기야. 뭐라고? 기울기라고. 여기 있던 점하고 얘랑 기울기 한 거랑 여기 있던 점하고 얘랑 기울기 한 거랑 여기 있던 점이랑 얘랑 기울기 한 거랑 다 똑같아. 기울기가 모든 점에서 일정해.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걸 찾아내야 돼. 뭐 원방 같은 경우 다른 게 또 일정해요. 그래서 일정한 걸 통해서 뭐 이 점이 모든 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 모든 점에서 항상 일정한 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직방은 이 모든 점에서 이 점과의 뭐가 항상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걸. 그러니까 이 x, y가 여기 있는 점만 얘기하니까 모든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정의했지? 우리 하여간. x 분가량 y. 그러면 이 A랑 P점과의 기울기를 구하면 X증가분의 Y증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X 빼기 X1이 X증가량일 거야. Y증가는 어떻게 되겠죠? Y 빼기 뭐가 되겠어? Y1이 되겠지. 이게 기울기 M으로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개념적으로 유도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뭔 말이 되겠어? 이 모든 점을 대표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본다? x, y라고 나와요. 왜 x, y라고 넣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좌표를 쓰고 있으니까 x, y 직교 좌표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x, y 관련된 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점에 어느 점에 있던지 간에 항상 일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울기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분모 x 빼기 x1의 양변에 곱해요. 그럼 어떤 식이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요걸 이해해야 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x1, y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요게 아마 책들을 보면 좀 그지같이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냥 학교 같은 데서 설명할 때 그냥 대충 외우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하여튼간에 나중에 뭐 학교에서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충 하고 넘어갈 게 되게 높습니다. 요게 되겠고, 근데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랑 다른 거 봐. 중학교 때는 만약에 기울기가 2가 되겠고, 뭐 1,3을 지나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했냐면, y는 2x, 기울기가 a가 2인 거야. 더하기 b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1,3을 대입해서 b를 구했단 말이야. 이게 중학교 때 찾은 방법이었어. 그래서 1,3을 맞추면 b는 뭐가 됐죠?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구한다면요. 기울기가 2고 1,3 지나면 y 빼기 3의 2배의 x 빼기 1이야. 이렇게 구한다. x에서 x1 뺀 거, 1 지나간 거 빼고, y에서 3 지나간 거 뺀 다음에 기울기 구한 다음에 요걸 정리하면 그 다음에 요것만 넘기는 거야. 그럼 공식에서는 y만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자, 요걸 이해하셔야 돼. 요걸 이해해야 되니까 선생님, 전 중학교 때 거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하지만, 중학교 때 거로 할 거면 고등학교 때 개념을 다시 왜 설명하겠냐? 할 일이 있겠냐, 없겠냐? 이걸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걸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갈 것들을 또 이해할 때 쓴다는 거야. 그래서 뭐 과거에 했다는 거를 계속 갖고 늘어뜨리는 걸 우리가 이제 젊은 꼰대, 영꼰이라고 부르죠. 영꼰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뭔가 새롭게 배우면 계속 어떻게 한다? 적응해야 돼. 이런 시대라고, 여러분들. 수학할 때 보면은 얘가 미래에 잘 적응할까 적응하지 않을까를 알 수 있어요.
배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거 익히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얘는 커서도 절대 익히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거 익히는 걸 싫어해요. 근데 야, 어렸을 때도 싫어했으면 커서는 얼마나 싫어하겠냐. 절대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적응하기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지. 진짜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저기 그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고 있을 겁니다. 나의 사익발을 마련해내라. 왜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뺏어갔냐. 그렇게 되는 거는 뭐야? 내가 이제 적응하지 못해서 사회상이 바뀌는 걸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나가서 이제 또 시위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해줘야 돼?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새롭게 먹을 거리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게 뭐냐? 이런 거 있지.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2배의 x 빼기 1 플러스 3 이렇게 풀어 쓴다는 거지.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다.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방법인 거야. 이렇게. 자, 됐나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30페이지에 보면 엄청나게 간단하게 그 노란색 박스로 나와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간단하죠? 아닌가요? 지금 이 모든 설명이 요거 하나 나오고 끝나요. 요거 하나가 나오고 끝났네. 뭐 하나 나오고 끝났냐? 요거 하나 나오고 끝났냐? 요거 하나 나오고 끝났냐? 이 모든 설명이 없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갑자기 땡뚱맞게 한 점과 기울기가 나오고 갑자기 x1, y1을 지나는데 기울기 m인데 갑자기 공식 얘가 또 나오죠. 얘를 이해했다. 놀라운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뭐가 일정한지를 설명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한 점과 기울기 주면 지점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죠? 두 점이 두어졌을 때. 오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봐봐.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 요 m만 두 점으로 찾으면 끝나.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x 증가분의 y 증가분. 그럼 m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x1 빼기 x2. 뭐 x 빼기 x1 해도 돼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y1 빼기 y2.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번째 공식이. 너무 간단하죠? 너무 어려워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이렇게 구하잖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번째 공식이에요. 여기 m자리에다 이거 집어넣으면 끝나요. 끝이에요. 또 복잡합니까? 복잡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써보면, 길게 써볼게요. 이렇게 길게 쓸 수 있겠지. 그놈이긴 하지만. 지금 좀 민망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x1, y1 쓰기 싫으면 x2, y2 써도 돼요. 다 똑같은 답이에요. 선생님, 이거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쓰는 게 좋아요? 그냥 간단한 거 쓰세요. 굳이 복잡한 거 쓸 이유 없겠죠? 어떤 점을 넣어도 다 똑같아요. 두 점 중에서. 근데 괜히 복잡한 거 여기 25, 37 이런 거 준 거 여기 0,1 줬는데 25, 37 쓰면 이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0,1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점 쓰는 게 좋아요? 간단한 거. 아무거나 갖다 쓰세요. 여기는 x1, y1이라서 그냥 쓸게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명확한 거야. 뭔 거야? 분명 문제에서 직방을 찾으세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점과 기울기를 찾든 머리 찾아야 돼? 안 그러면 두 번째는 두 점을 찾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그거 못 찾았어. 못 풀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직방을 구하려면 당연하겠지만 봐봐. 한 점이 주어졌어. 직방이 나오냐?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 지나가는 직방 너무 많잖아. 한 개로 딱 고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울기가 존재해야 되겠지. 두 번째, 두 점이 있어. 자,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러 개 그릴 수 있다. 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여러 개 다 그릴 수 있나? 빨리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몇 개밖에 안 나온다? 오직 하나밖에 안 나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 난 여러 개 그릴 수 있다.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직방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직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선이 몇 개 나오겠죠? 몇 개 나올까? 하나. 또 하나만 나오면 또 심심하잖아. 또 몇 개 되겠죠, 이제? 두 개. 두 개 된다 또 좀 심심할 수 있잖아. 그럼 또 몇 개 나오죠? 뭐, 세 개. 뭐 이렇게.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점 배웠잖아. 그럼 난 점도 이제 조금 이제 앞에 있던 점이, 아, 나는 왜 버려졌냐. 나도 기억해달라. 그럼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점하고 직선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추가될 때마다 뭐가 여러 개가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반까지 배우는데, 원반까지 배우면 원도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직선도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점도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다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 아주 재밌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씩 추가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점이 나왔을 때, 직선이 나왔을 때, 뭔가 한 개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이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이제 그림 그리면서 놀면서. 뭔 얘기해서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 네, 그림 그리기 놀이. 그래서 일단에 직방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직방은 뭐 미친 듯이 씁니다. 고등학교 내내 거의 이제 미쳤어요. 그냥 뭘 하든 간에 그냥 기본은 나와. 그래서 직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들 풀 때 다 막혀요. 직방에 대해서는 뭐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심플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주고 이제 오늘 끝낼게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총 몇 가지 모양이 있냐면 뭐 기본형은 기울기만 바뀐다고 치니까 좀 너네로 쳐놓고서 두 가지 모양이 있어. 표준형과 일반형 모양이 있어요. 표준형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봤던 거. 맨날 봤던 그 모양. 표준형은 뭐다? 요거예요. m은 기울기, n은 뭐죠? y절편. x 0일 때 y값이니까. 그래서 미지수 몇 개 있지, 표준형에? 이게 직선의 방식 표준형이야. 자, 미지수 몇 개 있니, 우리 하유라? 두 개, mn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분명히 두 개로 가는데, 이걸 이제 일반형으로 가면 식이 어떻게 되냐? 거기 일반형이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거기 3번에 보면 1차 방정식 일반형이 3번에 나오거든요? 잘 봐봐.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요거 하면 이제 끝날 건데. 이게 이제 일반형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오면 뭐로 바꿨냐면 표준형으로 바꿨어. 보기 편하게. 근데 일반형과 표준형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3개야. 아니 다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았어 몰랐어. 아니 2개인데 얘는 왜 3개야?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왜 어떻게 같은 모양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 서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난 차이. 아니 얘는 2개인데 3개냐고 미지수가. 하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맞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되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래서, 봐봐. 표준형을 더 많이 쓰는데, 얘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 일반형과 다르게 얘는 뭐가 표현이 안 되냐면, y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x는 3,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y가 사라지잖아요. x는 3이라는 걸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직선이 방정식 중에 하나야. x3은 뭐냐면 뭔 거 같냐? x3 어떻게 그리면 되겠냐? 우리 하유라 x3 어떻게 그리면 되겠냐? 끝났는데 x가 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 좌표가 3인 걸 다 연결하면 돼. 되게 간단해. 그냥 이런 좌표만 찍을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x 좌표가 여기가 3,0이야. 세칸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3,1이야. 하나 올라가면 3,2지. x 좌표 3인 게 여기 다 있는 거야. 이거 연결하면 이게 x가 3이야. 이해됐어?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x3 뭐냐? x좌표가 3인 거 다 연결하면 그게 x가 3이에요. 그 y는 2는 뭐겠냐? 뭐 연결하면 되겠냐? 우리 하유라. y는 2는. y가 2가 그래, y좌표가 2인 거 다 연결하면 돼요. 이거 그냥. 되게 복잡한 게 없어요. 선생님 좌표를 못 찍는데요? 그럼 이제 좀 곤란해지긴 하겠지만, 좌표만 찍을 수 있으면. 근데 얘로는 누가 표현이 안 되냐면 얘가 표현이 안 돼. 왜냐면 y가 없어질 수가 없어. y 앞에 뭐가 없으니까? 미지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표현할 수 있지. x는 3. 어떻게 표현하는데? b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그럼 x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형에서 미지수가 더 있는 조건은 이런 것들을 더 그릴 수가 있게 돼. 근데 표준에서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게 미지수 하나 차이가 더 나는 거야.
자, 그런 차이 뭐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궁금할 수 있으니까. 아, 얘는 두 개인데 세 개야. 왜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그 3번에 보면은 A가 0도 아니고 B가 0도 아니면 표준형처럼 바꿔서 문제를 풀고 있지. 그죠? 그리고 이제 A가 0이고 BC가 0이 아니면 Y는 뭐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고 또 B가 0이고 AC가 0이 아니면 X는 뭐에 대해서 이제 그려줄 수 있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그릴 수 없는 게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개념들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고 오늘 숙제는 이거 기본 개념들 한번 조금 더 하시고 또 자세한 것들 몇 개 안 했던 것들 좀 더 대상을 설명할 거고 오늘 숙제는 평면잡고까지가 이제 숙제가 되겠죠. 직방을 아직 숙제 안 내줄게요. 개념만 대충 이런 거 뭐 유도하다가 오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필강 완료.